엄마가 맞았구나. 아빠는 정말 살인자였어. 선영아, 그거 왜 그랬어요? 엄마는 왜 떠났죠? 나를 혼자 두고 왜 사라진 거예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외곽,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 잡은 한성이발관은 마치 과거, 어느 시절에서 걸어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간판은 세월의 무게에 눌려 바른 색깔을 드러내고 있고 입구 앞에 달린 회전등은 느릿느릿하게 돌아가며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의 줄무늬를 그려냅니다. 골목 안쪽 모퉁이에 위치한 이 작은 이발소는 주변의 다세대 주택들과 함께 도시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죠.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한성이발관의 유리문이 열립니다. 문을 여는 사람은 올해 74살의 이만수입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깨가 반듯하고 언제나 단정하게 다림질된 흰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만수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손님이 와도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묵묵히 일에 집중하며 보냅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수를 착하고 정 많은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신뢰하고 있었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손자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에게는 더욱 친절했습니다. 이발소 안은 1970년대에서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낡은 가죽의자 2개, 앞쪽 벽면에 걸린 큰 거울, 그리고 작은 세면대. 벽 한편에는 각종 이발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고 면도 크림과 애프터 쉐이브 로션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벽 한편에는 오래된 여권 하나가 액자에 끼워져 걸려 있었죠. 만수 형님, 손이 여전하시네요. 면도할 때 숨도 못 쉬겠어요. 단골 손님인 70대 노인이 면도를 받으며 농담을 던집니다. 만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가며 짧게 대답합니다. 숨 쉬면 베이니까요. 면도칼을 다루는 만수의 손놀림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안전했죠. 하지만 가끔 면도칼을 닦을 때면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합니다. 마치 다른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날카로우면서도 쓸쓸한 표정을 짓곤 했죠. 오후가 되면 이발소는 더욱 조용해집니다. 간혹 초등학생 손주를 데려온 할머니들이 들르거나 동네 어르신들이 머리를 자르러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수는 손님이 없을 때면 벽에 걸린 낡은 여권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의 표정이 유독 잿빛으로 변했죠. 저녁 6시가 되면 만수는 어김없이 이발소 문을 닫습니다. 하루 종일 조용했던 가게는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만수는 뒷문으로 나가 작은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합니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외로워 보였지만 어깨만큼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수가 언제부터 이곳에 살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20년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는 결혼을 했었는지, 자식이 있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만수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여권,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또 다른 과거의 흔적들. 그 비밀들은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죠. 면도칼을 닦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들, 그리고 언젠가는 찾아올지도 모르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 만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오늘도 조용한 이발소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화요일 오후 한성이발관의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만수는 면도칼을 정리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젤로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말투에는 묘한 건방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처음이 아닌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탐색하는 듯한 시선으로 이발소 안을 둘러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이발하러 오셨습니까? 만수가 평소처럼 짧게 물었지만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벽에 걸린 낡은 여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죠.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그런데 이곳 정말 오래됐네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에 그의 손이 잠시 멈췄죠. 이만수 씨 맞죠? 이름을 아는 것까지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으니 누군가 알려줄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남자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LA 리틀 도쿄 블루 룸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 만수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위를 든 손도 살짝 떨렸죠.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간 적 없소. 그런가요? 제 기억이 틀렸나 보네요. 남자는 민도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수가 머리를 자르는 동안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졌죠. 요즘 세상이 참 좁아졌어요. 옛날 일들이 갑자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과거 어딘가로 날아가 있었죠. 블루룸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면도도 해주시죠. 도연이 요청하자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평소처럼 면도크림을 발라주며 면도칼을 준비했죠. 손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실력이면 다른 일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면도가 시작되자 도연이 일부러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만수의 손이 번개처럼 빨라졌죠. 면도칼이 도연의 목 바로 옆에서 정확히 멈춰섰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위험하니까.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한, 마치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그만. 도연이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히려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찾던 사람이 맞다는 확신 말이죠. 면도가 끝나고 도연이 일어서자 만수는 평소처럼 목 뒤쪽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면도를 받았네요. 도연이 돈을 지불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죠. 곧 그쪽을 찾는 이들이 올 겁니다. 준비해 두시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 잊었다고 믿고 싶었을 뿐이었구나.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여권을 내려다보며 오래된 기억들과 마주했죠. LA의 어느 고급 호텔, 정장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
다음 날부터 이발소 주변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보지 못하던 낯선 사람들이 골목 어귀에서 서성거리거나 이상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일이 잦아졌죠. 동네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는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것도. 도연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만수는 이발소 앞 골목에 검은색 외제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이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차였죠. 번호판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이발소 문을 열었지만 가슴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요즘 마을이 좀 이상하지 않니? 단골 손님인 옥순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68살의 옥순 여사는 이 동네 부녀회장이자 만수에게는 마치 누나 같은 존재였죠. 어떤 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니고 어제는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사진까지 찍더라고. 괜히 불안해서 말이야.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내가 있는 한. 만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옥순 여사는 그런 만수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죠. 그날 오후 도연이 다시 이발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아버지. 여성이 입을 열자 만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죠. 선영아. 이선영입니다. 지방경찰서 수사팀장이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죠. 만수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연이 끼어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발소 밖으로 수상한 남자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보였거든요. 저는 세계범죄정보국 소속 민도현 요원입니다. 현재 국제청부살인 조직 그림자 계약단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도연이 신분을 밝히자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온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전설적인 킬러 미스터 화이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남긴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엄마가 맞았구나. 아빠는 정말 살인자였어. 선영아, 그건 왜 그랬어요? 엄마는 왜 떠났죠? 나를 혼자 두고 왜 사라진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지켜주고 싶었어. 그 방법밖에 없었어. 만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20년간의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휴대폰을 보더니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추적팀이 이미 이 지역에 도착했어요. 추적팀이요? 그림자 계약단의 청소부들입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러 온 거죠. 만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문서들, 그리고 하나의 면도칼이 들어 있었죠. 1985년 LA 리틀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 야쿠자 보스 제거 작전. 하지만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그들이 먼저 당신의 가족을 위협했고. 그만해요.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이발소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죠.
뒷문이 있나요? 도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있지만 선영이를 먼저 보내야 해요. 아니에요. 저도 경찰입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의 선영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만수는 가슴이 아팠죠.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어요. 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림자 계약단의 핵심 인물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양인지. 그 말에 만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진짜 조직의 수장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만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형님,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과거의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형님이 나를 배신했어. 밖에서의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선영아, 아빠가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이유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만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애쓰고 있었죠. 이발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만수는 면도칼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살기였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에요. 하지만 더는 뺏기지 않겠습니다. 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용한 이발사에서 과거의 미스터 화이트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이발소로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도연이 재빠르게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움직이지 않았죠. 대신 면도칼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선영아, 도연 씨와 함께 먼저 나가세요. 아니에요. 저도 경찰이라고 했잖아요. 선영이 고집을 부렸지만 만수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이발소 앞 유리창이 깨지면서 최루탄이 날아들었죠. 지금이야. 도연이 소리치며 선영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그들을 엄호하며 침입자들과 대치했죠. 20년 만에 되찾은 본능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면도칼 하나로 여러 명의 적을 상대하는 모습은 마치 과거 미스터 화이트의 실력을 보여주는 듯했죠. 몇 분 후 골목 뒤편 작은 카페에서 도연과 선영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선영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괜찮을까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역시 아버지였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분이에요. 도연이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실력을 목격하긴 했지만 상대는 조직 전체였으니까요. 도연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아버지를 도우려 하는 거예요? 분명 범죄자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요? 선영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실 저희는 경찰대 동기였어요. 뭐라고요? 선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20년 전 저도 경찰이 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죠. 사실 저는 당신이 경찰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데도 법의 길을 선택했다니. 저는 아버지 때문에 경찰이 된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선영의 목소리에는 오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체포하러 온 줄 알고 계셨죠? 처음에는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들이요?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살인들. 대부분이 정당방위였어요. 아니면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선영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말과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1985년 LA 사건. 공식 기록에는 야쿠자 보스 암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보스가 한국인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한국인 가족들이요? 네. 그 중에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왜 아버지를 증오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엄마는 그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 어머니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야쿠자들에게 납치당한 상태였죠. 당신 아버지는 구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엄마는 그 일 때문에 아빠를 떠난 거였구나. 맞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만, 당신 아버지의 친형이자 진짜 그림자 계약단의 수장이에요. 사진 속의 남자는 만수와 닮은 듯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더 차갑고 더 잔인해 보였죠. 특히 눈빛이 전혀 달랐습니다. 형님이 진짜 범죄자였다는 말인가요? 이재만은 모든 죄를 당신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고 조직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스터 화이트라는 가명으로 당신 아버지를 내세워왔고요. 선영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던 건가요? 전부는 아니에요. 분명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유와 진짜 배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발소에 불이 났습니다. 옥순 여사가 다쳤어요. 두 사람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발소는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차들이 출동해 있었죠. 옥순 여사는 구급차에 실려 있었는데 의식은 있었지만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만수는 어디 있어요? 선영이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한 분을 구해내긴 했는데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만수는 옥순 여사를 구하려다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누가 이런 짓을... 선영이 분노에 차서 중얼거렸을 때 도연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인 남자의 실루엣이 사진 속 이재만과 닮아 있었죠. 형님이 직접 왔구나. 만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연기를 마셔 목소리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아버지. 선영이 달려가 만수를 부축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거든요. 옥순 여사는 괜찮습니까? 만수의 첫 마디였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에 선영의 마음이 흔들렸죠.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구해주셔서.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세 사람은 조용한 병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만수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였죠. 아빠도
힘드셨죠? 선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이 들려준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옥순 여사를 구하려다 다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엄마가 잘 키웠구나.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에 만수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만이 직접 나타났다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증거를 없애고 당신을 제거하려 할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과의 최종 대결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번에는 혼자 하지 않을 거예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만수는 딸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의미를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뉴스를 보다가 경악했습니다. 화면에는 국제범죄조직 그림자 계약단 핵심 인물 체포라는 속보가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체포된 명단에 미스터 화이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직의 실제 수장으로 이재만이라는 이름이 공개되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체포하러 온 도연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잡았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함정이에요.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재만이 먼저 수를 둔 거예요. 자신이 체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경계를 늦추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가짜 정보를 흘린 것이고 진짜 이재만은 아직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만수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뛰놀던 기억이 떠올랐죠. 언제부터 형이 그렇게 변한 것일까요? 형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형님은 저를 정말 아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형님이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제가 밤에 악몽을 꾸면 형님이 옆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어요. 선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형님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만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달라진 거예요? 미국에 가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형님도 저도. 형님은 사업을 시작하셨고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죠. 만수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사업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나가시고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느 날부터는 제게 특별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특별한 일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어요. 편지를 전달하거나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그런데 점점 위험한 일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어느 날 만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어느 날 뭐가 있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면도칼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일을 해야 한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님을 믿었어요. 형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이재만이라는 분이.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이죠. 들어오라고 하세요. 만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연과 선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위험해요. 괜찮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해. 만수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이재만이 들어왔습니다. 만수와 닮았지만 확실히 다른 인상이었죠. 더 날카롭고 더 차가웠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위험한 기운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만수야. 형님, 두 형제가 20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했죠. 이쁜 딸이 있구나. 선영이라고 했나? 어머니를 많이 닮았네. 이재만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죠. 그의 시선에서 뭔가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 딸에게 손대지 마세요. 만수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을 댄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그저 조카를 보고 반가워서 그런 건데. 이재만이 억지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구나. 누가 진짜 악인인지. 이재만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들 중에 정말 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니? 진실을 알면 충격받을걸. 무슨 뜻입니까?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LA에서 죽인 야쿠자 보스? 그 사람은 사실 FBI와 협력하고 있던 정보원이었어. 인질 상황도 연출된 거였고, 내가 구하려던 가족들, 그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어.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증거가 있어. 이재만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다 있어. 만수가 죽인 사람들의 진짜 정체가 FBI 정보원, 경찰 내부 수사관, 심지어는 자선사업가도 있어. 모두 내가 악인이라고 믿고 죽인 사람들이지. 만수는 서류를 받아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들과 문서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진짜 정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도연이 서류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조작? 그럼 FBI에 직접 확인해 보라고. 이재만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짓말? 난 단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진실만 말해줬을 뿐이야. 내가 사람을 죽일 때마다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이 사람을 죽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야. 이재만의 표정이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너는 항상 영웅이 되고 싶어 했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 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야. 형님. 하지만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조직도 충분히 커졌고, 이제는 내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어. 만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니. 아버지, 믿지 마세요. 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선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아버지는 속은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이재만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도연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만도 만만치 않았죠. 오랜 세월 조직을 이끌어온 사람답게 몸놀림이 날쌌습니다. 병실에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선영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뒤로 물러났죠. 선영아, 내 서랍에서 마지막 면도칼을 가져와. 만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면도칼이요? 지금 당장 검은 상자 안에 있어. 선영이 서랍을 뒤지던 중 이재만이 도연을 제압하고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동생아. 그 순간 만수가 일어섰습니다. 연기를 마셔 몸이 약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미스터 화이트였죠. 형님,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뭔데? 우리 부모님 죽음도 형님이 꾸민 일인가요? 이재만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표정으로 만수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그건 사고였어. 거짓말 마세요. 형님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부모님을 죽이고 저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면서 죄책감에 빠뜨리고 그렇게 조종해 온 거군요. 제가 사람을 죽일 때마다 형님은 기뻐하셨겠네요. 영리하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재만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선영이 면도칼을 만수에게 던졌죠. 만수가 면도칼을 받는 순간 그의 몸에서는 2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람을 베는 건 쉬워요, 형님. 하지만 마음은 영영 안 아물더라고요. 그리고 두 형제 사이에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간의 원한과 배신, 그리고 진실을 둘러싼 최후의 싸움이었죠. 병실 밖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이 형제 간의 악연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병실에서의 격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면서 이재만은 체포되었고 만수는 다시 침대에 누워야 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가져온 이재만의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진짜였던 것이죠. 만수가 죽인 사람들 중 절반 정도는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영이 서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다시 혼란이 왔거든요. 선영아, 아빠가 한 일은 변명할 수 없어. 만수가 침대에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형님이 보여준 자료들을 믿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고의는 아니었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정말로 악인들이었어요. 며칠 후 만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죠. 이발소는 불에 타버렸고 동네 사람들도 이제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집에 오세요. 선영이 제안했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하지만 아빠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 상관없어요. 이제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선영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만수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죠. 엄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준 게 신기할 정도로. 만수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엄마가 떠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선영이를 지켜달라고 했어. 그래서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그 다음 날 옥순 여사가 선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밝은 표정이었죠. 만수야, 괜찮니? 여사님, 제가 여사님을 다치게 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거잖아. 옥순 여사가 만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선 매일 어르신들 발 닦이고 머리 감겨주던 분이야. 옥순 여사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연탄도 나눠주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집에 전구도 갈아주고 그런 사람이야.
선영은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와는 별개로 이곳에서만큼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미래를 바꾸면 되잖아.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속죄하고 싶다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세요. 며칠 후 도연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만이 자백했어요.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정말인가요? 네.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만수 씨와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해요. 만수는 감옥에 있는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마주한 이재만은 많이 초라해 보였죠. 후회하고 있어, 만수야. 형님, 부모님을 죽인 것도, 너를 이용한 것도, 모든 게 잘못이었어. 이재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고, 너를 도구로 썼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야겠어. 내가 죽인 사람들 중 정말 악인은 누구고 무고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제만은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만수의 죄상당 많은 부분이 정당방위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뒷마당에서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다가가 보니 불에 탄 면도칼들이었죠. 뭘 하세요? 과거를 묻는 거야. 만수가 흙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는 따로 간직할 거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서랍에서 마지막 면도칼을 꺼내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상자에 넣어 보관했죠. 죄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내가 누굴 지키고 싶었는지는 그 마음만은 진짜였어. 만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만의 자백으로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림자 계약단의 잔당들이 복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개발 공고가 났어요. 도연이 급하게 선영의 집을 찾아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대상지로 지정됐어요. 한성희 발관이 있던 그 일대 전부가요. 만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개발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그림자 계약단 잔당들이 배후에 있을 거예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 철거가 시작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아예 이 동네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도연의 말에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옥순 여사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폭력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건설회사 직원이라고 했지만 만수는 그들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할머니, 집을 비우셔야 해요. 보상금은 나중에 주겠어요. 폭력배들이 옥순 여사의 집에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보상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무슨 소리야. 옥순 여사가 당당하게 맞섰지만 상대방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할머니,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세요. 그중 한 명이 옥순 여사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만수가 나타났죠. 손 떼세요. 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이 동네 이발사였던 사람이에요. 만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폭력배들은 처음에는 만수를 우습게 봤지만 곧 그의 눈빛을 보고 경계하기 시작했죠. 아저씨,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수의 말에 폭력배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수가 움직였습니다. 20년 전에 미스터 화이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순식간에 3명의 폭력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폭력배들은 서둘러 도망갔죠. 만수야, 괜찮니? 옥순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아요. 만수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며칠 후 더 많은 폭력배들이 몰려왔고 이번에는 무기까지 들고 있었죠. 아버지,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선영이 말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 저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 그때 도연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재만이 탈옥했어요. 뭐라고요? 호송 중에 조직원들이 습격해서 구출해 갔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재개발은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자신을 끌어내는 것이었죠. 그날 밤 만수는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옥순 여사와 다른 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님과 끝을 내야 해. 이대로 두면 계속 무고한 사람들이 다쳐. 선영은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만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만수는 불에 탄 이발소터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모두 비어 있었죠. 주민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왔구나, 동생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만이었죠. 탈옥한 지 하루 만에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만수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제만의 모습은 며칠 전과 달리 다시 예전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죠.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후회한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알고 있었어요. 만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영리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이제만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조직을 재건할 수 있어. 미스터 화이트의 전설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만수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면도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죠. 형님,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형님이 제 머리를 자르던 일을. 무슨 소리야? 그때 형님이 말씀하셨죠. 만수야, 면도칼은 조심히 다뤄야 해. 한번 베이면 영영 자국이 남거든이라고. 이제만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형님 말이 맞았어요. 면도칼로 베인 상처는 정말 영영 자국이 남더라고요. 만수가 면도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상처를 아물게 할 거예요. 두 형제 사이에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권총 대 면도칼, 차가운 복수심 대 따뜻한 보호의지의 싸움이었죠. 사람을 베는 건 쉬워요, 형님. 마음은 영영 안 아물더라고요. 만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격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이제만은 권총을 들고 있었지만 만수의 오랜 경험과 절실함을 당해낼 수 없었죠. 미안해요, 형님. 만수가 쓰러진 이제만을 안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만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죠. 만수야, 정말 미안했어. 그제야 형의 눈에서 진짜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만수는 조용히 항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아버지, 선영이 달려와 만수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선영아. 만수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20년간의 악연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었죠. 이재만과의 마지막 대결이 끝난 후 만수는 모든 과거를 자백하고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만의 증언과 도연의 수사 자료 그리고 정당방위 상황들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되었죠.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만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옥순 여사를 비롯해 이발소 단골들, 심지어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 없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만수의 인품을 증언했죠. 그 사람은 이 동네에서 정말 필요한 분이었어요. 옥순 여사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연탄을 나눠주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집에 전구도 갈아주고 그런 일을 20년 동안 묵묵히 해오신 분이에요. 선영은 아버지가 수감된 동안 동네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서를 휴직하고 이곳에 머물면서 주민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아, 내 아버지는 말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어. 어느 날 혼자 사는 할머니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병원까지 업어다 주시고 약값도 대신 내주시고 그런 분이야. 선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왔는지를 말이죠. 교도소에서 만수는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트러블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갔죠. 간혹 면회를 오는 선영과 옥순 여사, 그리고 도연과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선영이 면회 때마다 말했습니다. 새로 생긴 이발소에 가봤는데 아무도 가지 않더라고요. 모두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그렇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교도소에서 1년이 지났을 때 만수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재만의 부인이었죠. 이미 중년이 넘은 여성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만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형님의 선택이었어요. 만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도 마지막에는 후회하고 계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여성은 이재만이 남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만수가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교도소에서의 인연은 만수에게 진정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딸 선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선영과 옥순 여사,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2년 만에 보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버지, 선영이 달려와 만수를 껴안았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선영아, 많이 기다렸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옥순 여사도 다가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야,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네, 여사님. 이번에는 정말 평범하게 살겠어요. 동네로 돌아온 만수는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불에 탄 이발소 자리에는 작지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아버지를 위해 동네 사람들이 모금해서 지었어요. 선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한성이 발관이에요.
하지만 아직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야 진짜 이발소가 되는 거니까요. 이발소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의자도 새 것, 거울도 새 것, 그리고 벽에는 예전의 낡은 여권 대신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이제 과거는 정말 끝이야. 만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수는 다시 이발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당연히 옥순 여사였죠. 만수야, 손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2년 동안 연습했거든요. 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교도소에서 종이를 잘라가며 연습했던 것이었죠. 며칠 후 선영이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 머리를 잘라주시겠어요? 선영이 머리를? 네. 아버지가 자른 머리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누구와? 도연 오빠요. 아버지 허락받으려고 했는데. 만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선영이 의자에 앉자 만수는 조심스럽게 딸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딸의 머리를 만지는 것이었죠. 아프면 말해. 아니에요. 전혀 안 아파요. 만수는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듯이 딸의 머리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다 됐어. 거울을 보여주자 선영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예쁜 건 원래 예뻤어. 아빠는 그냥 다듬어 준 것뿐이야. 몇 달 후 선영과 도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죠. 만수는 딸의 면사포를 정리해 주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행복해야 해, 선영아. 네, 아빠. 아빠도 행복하세요. 결혼식이 끝난 후 만수는 다시 이발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딸이 행복해졌고 동네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이발소 문을 닫으면서 만수는 마지막으로 면도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 면도칼이었죠. 이제 정말 평범한 이발사로 살 수 있겠구나. 만수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새로운 한성이발관의 회전등이 천천히 돌아가며 조용한 동네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뿐이었습니다. 면도날 아래 숨겨졌던 과거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